안녕하십니까. 안강병원의 한상문입니다. 오늘은 그 위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위밴드 수술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즉 계속 위밴드 수술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사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요. 어, 이거는 저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트렌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밴드 수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현재 위밴드가 그 보험 적용이 됐죠. 고도비만 수술이 위밴드 수술, 그리고 뭐 위소매 절제술, 위우회술, 여러 가지 6가지 수술이 이제 보험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위밴드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밴드, 자,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 근처입니다. 이 동안에는 위밴드 수술이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 수술의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했습니다. 즉 1년에 1000건이 넘는 수술이 위밴드 수술이 시행이 됐습니다. 거의 다 이제 개인 의원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위소매절제술이라든지 위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해봐야 100건, 200건 정도가 통틀어서 시행이 됐던 시대였지만, 이벤트 수술은 굉장히 많아서 1000건이 넘는 수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았을 경우에는 2010년도 11년, 12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한 1200건, 토탈 해가지고 1200건 정도 이상이 이벤트 수술이 시행이 됐습니다. 1년에요. 근데 그러던 수술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S병원에 어떤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유명 가수가 이제 죽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 사실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밴드 수술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2019년 그 의료보험이 위밴드 수술이라든지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으로 들어왔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00건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수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위밴드 수술이요. 그런 상태에서 위밴드 수술이 2019년 1월 1일 보험이 되었죠. 그 보험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즉,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장비들이 투입이 되고, 위밴드라는 것은 위밴드 수술이라는 것은 몸의 위밴드를 착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식염수를 바깥에서 주입을 해서 그 음식물이 넘어가는 그 공간을 좁혔다 넓혔다 펴므로써 음식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고 식이습관을 조절한다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재료로서 유밴드 수술이 보통 얼마에 공급이 됐냐면, 의료보험 하기 전에 보통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정부는 이 유밴드 가격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만 원대로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밴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스웨디시 밴드라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이 존슨앤존슨 밴드가 미국에서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랩 밴드, 스웨디시 밴드,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적게 수입이 됐던 프랑스 회사의 미드 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세 회사의 제품 중 스웨디시 밴드는 철수를 하게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제품은 랩밴드와 미드밴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의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드밴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2019년 1월 1일 됐던 것도 아니고 여름이 지나면서 되게 됐죠. 그런데 랩밴드는 아직도 현재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품의 문제성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그 서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직도 통과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료비를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약 200만 원이라 했을 경우에 의료보험에서는 환자가 부담액을 20%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40만 원을 내게 되면 환자는 의료보험을 받음으로써 위밴드를 사용하는 데까지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랩밴드가 통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현재 랩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밴드 중에는. 근데 이 랩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식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가 사용 의료기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료 기기를 사용할 때 내가 그 제품을 200만 원을 주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게 되면 그 200만 원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돈을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함으로써 의료기기를 내가 위밴드 수술을 그 제품을 가지고 가서 나는 수술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용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 비용이 올라갔을 때 문제점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지금 위밴드 수술을 꺼려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밴드에서는 랩밴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작용을 하고요. 미드밴드에서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면 미드밴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회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프랑스 회사의 문제점이 이 제품의 문제점이 뭐냐면 위밴드를 딱 고정하는 버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버클이 조금 약합니다. 약해서 풀릴 수 있는 경험이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제가 논문에서도 한번 찾아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 미드밴드라는 자체가 저압력 밴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을 넣더라도 이 조여주는 힘이 좀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적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나간다 하면 측면에서 필링, 물을 식염수를 집어넣는 것을 더 많이 넣게 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회사에서는 7cc 이상 넣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7cc 정도를 넣었을 경우에 한국인에서 전혀 필링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8cc, 9cc 넣었을 경우에 미드밴드에 문제점이 생기고 풀려버린다면 또 환자는 수술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랩밴드가 빨리 수입이 되든지 아니면 미디밴드에서 이런 필링의 문제점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의사들은 이런 밴드를 선호하는 이 밴드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위밴드 수술을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다음에는 위밴드에서 이제 가지게 되는 장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요. 아니면 위밴드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아니면 위밴드에서의 장점 이런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